안녕하세요. 한국의 명의를 찾아라. 한국의 숨은 명의.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세기 동안 전립선만을 연구해 오신 김지혁 경희대 한의학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강한의원에서 전립선 연구와 치료를 하고 있는 한의학 박사 김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지난 시간에 박사님만의 특별한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 영상 보실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은 다양한 이 사례들을 생생하게 소개해 주신다고 들어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렇게 감사한 분들이 손편지를 많이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치료 결과에 만족하시고 또 그 만족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편지에다가 자필로 그 마음을 담아서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팬레터 같은데요. 일종의 이제 팬레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전립선염하고 또 그 증상 중에 뭐 한두 가지 야간뇨하고 잔뇨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몇몇 케이스를 이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 소개시켜 드릴 분은 바로 이제 이분이 편지를 써 주셨는데요. 그 63세 때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50대 초반부터 전립선 비대증을 알아가지고 10년 넘게 고생했던 분인데, 근데 50대 중반 이후에 이미 비뇨기과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한 2, 3년 정도는 괜찮다가 다시 재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10년 이상 되었던 것들을 치료했다는 게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비대증 수술을 받고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이런 분들이 좀 실제 많이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발은 뭐 거의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과가 좋은 분들은 한 5년, 6년 편하게 지내시다가 다시 재발되는 분, 빠른 분들은 뭐 1년 이내에, 어떤 분들은 수술 직후부터도 개선점이 하나도 안 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호주에서 같은 경우는 6년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술 내지 수술을 하고 나서 증상이 편안해진 거는 6년. 그 이후로는 재발을 충분히 염두에 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한다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요. 좌우지간에 수술이 능사는 아닌 것이 수술하고 나서도 불편해하는 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한의원에도 많이들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네, 실제 사실은 이 낮에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은데 밤마다 그렇게 깨서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곤욕이고 또 쉽게 잠들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만성 피로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실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쓰는 약이 통쾌한이라는 알약하고 강전탕이라고 하는 탕약을 가지고 저희가 쓰는데, 통쾌한은 우리 몸의 노폐물, 찌끄러기를 쫙 빼주고 막힌 것 뚫어주는 청소 개념의 약이고요. 이 약은 이제 전립선, 방광, 요도 이런 우리 빈혈 생식기 계통에 쌓여 있는 노폐물, 독소, 염증, 또 어혈 이런 거를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강전탕이 처방이 되는데, 이 강전탕에다가 야간뇨 내지는 잔뇨, 급박뇨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가구자, 뭐 연자육, 복분자, 구기자 이런 식의 이제 한약재를 넣어서 처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은 한의학에서는 전립선 비대를 신기능이 저하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처방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쾌한은 우리 몸의 하수도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보통 보면 우리가 가끔 길 가다 보면 하수도고 이제 준설하는 장면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혀서 잘 안 나가고 이제 범람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한의학에서도 이제 개념적으로 그런 청소 개념에 해당되는 약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반응이 빠른 분들은 이제 콸콸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가요? 예, 물론 모든 분들한테 그런 반응이 오는 건 아니지만 콸콸콸 나오고 드실 적엔 진짜 시원했다
라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10년 이상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개월간 탕약 복용하시고 또 본인 표현으로는 이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치료가 되었다고 감사 편지를 보내주신 것 바로 이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보통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야간요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하시고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보통은 한 3, 4개월 정도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걸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효과가 아주 빠른 분들, 물론 나이가 좀 젊거나 증상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분들은 한 달 먹고선도 이제 더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는 적어도 한 3개월 내지는 4개월 그 정도는 치료를 좀 해봅시다. 단 한 달 하면서 또 경과 보고 또 한 달 하면서 경과 보고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요거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도 이제 야간요로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60대 중반이고 이분은 이제 유명 대학병원에서 3년간 약물 치료를 했는데 이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제 소변이 잦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낮에 보는 걸 빈뇨라고 표현하고 밤에 보는 걸 야간뇨로 한다면 물론 빈뇨는 소변 자주 보는 게 빈뇨인데 그러고 이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자주 보고 또 줄기도 약하고 시원치 않고 그다음에 또 잔뇨가 남아가지고 계속 찝찝한 그래서 매일매일 기분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쾌한으로 전립선 청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야간요에 해당되는 거를 강전탕에다가 이제 특별한 약재들을 더 첨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침이나 약침도 꾸준히 받아서 3개월이 지난 그 편지를 받았던 그 현 시점은 밤에도 깨는 것이 6번 내지 8번 가던 것이 한두 번으로 줄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도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결과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맙다고 이렇게 편지를 써오신 겁니다. 저도 여기 화면에 가장 눈에 띄는 게요. 야간에 6회에서 8회 정도 보던 소변을 1, 2회로 줄였다는 것만으로도 얼만큼 그분의 삶이 확 달라졌을까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야간요로 치료하신 분들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이분도 이제 3, 4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52세, 이분도 이제 통쾌한하고 강전탕을 복용하고 한 달 뒤부터 효과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른 분들은 한 달 정도 해서도 효과를 본다고 그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소변 배는 게 매우 시원해졌고 야간요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분 표현은 참 신기하다. 예? 그런 표현 써주셨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또 더러 계십니다. 그 신기하다는 말 자체가 얼만큼 만족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립선 비대 환자 중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 야간요를 해결하신 그렇게 극복하신 분들의 사례를 지금까지 소개를 해봤다면요. 사실은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치료하러 많이 오시나요? 많이 오죠. 젊은 분들은 전립선염이 많은 그 비율이고 또 나이를 먹어서도 전립선 비대로 시작은 했지만 염증소견까지 계시는 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소변 배출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각적인 어떤 그 통증, 찌릿함, 찝찝함. 그래서 이제 회음부 통증이 있거나 뭐 어떤 표현으로 우리하거나 소변 볼 때 뇨도가 찌릿찌릿하거나 뭐 이런 또 하복부가 땡기는 듯이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염증인 경우가 이제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염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PSA 수치를 보게 되는데 이 PSA 수치는 사실은 암에 대한 지표 검사예요. 이것이 높다고 그래서 암이 아니고 많이 높으면 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직 검사를 해보십시오라고 이제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정상 기준을 한 4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4 미만이면 안심을 해도 되고 5, 6 정도 된다 그러면 뭐 조금 관찰할 그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PSA 수치가 5가 나왔는데 조직 검사까지 받았는데 암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치료를 거의 비슷하게는 들어가요. 통쾌한하고 탕약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치료를 하다 보면
수치는 낮아짐으로써 네. 그 염증과 암에 대한 불안감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말씀처럼 PSA 수치가 높다고 해서 다 전립선암은 아닌 거네요. 아, 물론 아니죠. 그래서 가능성을 보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PSA 수치가 높았을 때, 근데 이것도 보면은 뭐 10 미만이라든가 보통적으로 보면 10 미만이고 이럴 적에는 일단 어느 정도의 치료를 해보는 거죠. 치료를 해봤는데도 이 수치가 정상화가 안 된다 그럴 적에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근데 조직 검사가 사실은 좀 고통스럽죠. 그 작은 기관에서 12군데를 떼어가지고 조직에 대한 암 여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참 힘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PSA 수치가 높다고 그래서 암으로 나누는 숫자보다는 아닌 경우가 이제 더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자꾸 깨기 때문에 하는 그 야간요, 빈뇨, 또 2시간마다 이제 소변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낮으로도 어디를 가는 거를 좀 그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의 환자분들도 꽤 있죠. 그렇죠. 이게 실제 2시간 이상의 거리에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장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불안해서 못 가는 이 증상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립선염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통쾌한으로 청소를 하잖아요. 예. 이후에는 어떤 처방으로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전립선 계통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전탕 이제 기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한약재 중에서도 그 염증, 수기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약재들, 그게 이제 뭐 호장근이라든가 금우나, 그 연교, 유향. 유향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이 있을 적에 이제 많이 첨가되는 약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전립선 비대만 있다, 또 아니면 통증도 있다, 통증이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여기에 따라서 처방 내용이 다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한 4개월 정도 이제 복용을 하시고 본인 표현으로는 상전벽해처럼 그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불편감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일상생활에 불편했던 것이 2시간 거리도 못 가시고 했던 분들이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신 거죠. 진짜 제가 이런 사례들을 볼수록 정말 삶과 직결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어깨도 무거우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립선염은 아닌데 PSA 수치가 높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예, 꽤 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관심이, 여기 오시는 분들의 관심이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 있느냐, PSA 수치가 높은데 이건 낮아질 수 있느냐, 암은 아닌데 이 수치 때문에 이건 염증이 높은 거 아니냐.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PSA 수치가 높아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다음에 이제 보실 분 같은 경우가 60대 중반, 이분은 신장 암 수술까지 해서 왼쪽인가 이제 신장을 절제 수술했던 분인데, 그때 당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PSA 수치가 12 정도, 12 정도면 거의 처음부터도 조직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검사까지 했는데 암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안심은 한 거죠. 중병에서. 근데 PSA 수치가 높으니까 이제 좀 찝찝했던 거죠. 저희들로서도 찝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통쾌원하고 강전탕 처방해서 드시고 침치료까지 이제 꾸준히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수술 후에도 양방에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편지 쓰신 시점이겠죠. 그 PSA 수치 검사가 4.5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거의 정상 수준으로 됐다라고 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회복이 됐던 분이죠.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사례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내 얘기인데 하면서 공감하시고 또한 빨리 박사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52세, 물론 남성분이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과 비대증, 이분은 둘 다 있었던. 그래서 10년 동안 약약을 먹어도 빈뇨, 잔뇨, 급박뇨, 야간뇨. 전립선 계통으로 호소할 수 있는 증상은 뭐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10년 정도까지는 먹었는데도 낫지도 않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이 그 통쾌한하고 강전탕. 물론 간전탕에는 이분이 호소하는 증상에 맞춰서 이제 적절한 처방을 그 배합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복용한 뒤로 이제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진 것을 느끼고 또 이분도 이제 신기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정말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 조금 활기차진 거죠. 조금 의기소침했던 분들이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던 분입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진짜 보다 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박사님에게 편지를 썼는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45년, 무려 반세기 동안 전립선만을 연구하고 치료해 오신 김지혁 박사님과 함께 생생한 후기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전립선 건강은 우리 남성들의 삶과 이제 직결돼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 또 전립선염에서 오는 그 어떤 초기에는 물론 사소한 불편감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쉬쉬 참고 숨기고 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악화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 남은 여생,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 그 100세까지 뭐 건강한 삶을 누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느껴졌을 적에는 그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치료 기간도 짧아질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방치했을 적에는 그 악화되면서 삶의 질도 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 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말 못할 거다. 또 고민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초기에 치료하고 관리하면서 편안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말씀처럼요, 전립선 질환, 이 노화와 같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끄러워 마시고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셔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립선 한강의 기적, 김지혁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